똑똑한 미술교육 브레인드로. 안녕하세요. 브레인드로 미술학원 김일중 원장입니다. 자,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창의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단어 두 개 남겨볼게요. 창의력과 창의미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이제 제대로 의미를 모르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학교 가면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유치원 때 미술 같은 거 많이 하려고요. 창의적인 수업 많이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학교 가면은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유치원 때 창의적인 수업을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창의력이 좀 떨어져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까지도 창의적인 수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수업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고정관념이나 정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미술 수업이라고 해서 무한한 자유를 주거나 물감을 뭐 손에 묻히고 뿌리고 하는 수업이랑 연관을 지으시면은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미술이에요, 드로잉미술이에요, 꼭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은 저는 창의미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짧은 단어에 유아 퍼포먼스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미술, 현대미술, 뭐 남아미술, 토론미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천 가지 미술학원들의 진정성을 담기에는 창의미술이라는 단어는 좀 한정적이지 않나,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학원 또한 최종 목표는 그리기, 표현력 향상입니다. 예전에 아동미술이 고입, 대입, 입시 미술을 그대로 초등학교 유치부에게 적용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 창의미술이라고 불려지는 미술학원들은 그 부작용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유익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이런 창의미술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자풀이를 보면은 생각상의 모양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양상자에 코끼리 상자가 있는 거죠. 고대 중국에서는 코끼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자가 만들어질 때쯤에는 코끼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뼈로만 어떤 동물인지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된 게 모양상자입니다. 알 수 없는 없는 모양을 그려내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의력의 창은 비롯할 창의 뜻의, 기억할 의를 쓰고 있고요. 자, 의는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마음의 소리라는 뜻으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머릿속 생각, 뭐 머릿속 소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창, 이 부분은 곶집 창이라고 해가지고 창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수는 칼도예요. 그래서 창고를 부수다. 거기서 비롯된다라는 뜻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무언가를 만들면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먼저 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다듬어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깨는 과정이 곧 시작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창고에 지식이 쌓여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은 기존에 쌓여있는 지식들을 깨부수고 나와야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창의, 생각을 이루어낸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소리를 해보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상상력이랑 창의력의 차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물과 상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새로운 모양으로 해석을 하거나 칠하는 것은 상상력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력도 좋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창의력은 무언가 필요한 물건이나 문제, 과제가 있을 때, 즉
외부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을 폭넓은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틀을 깨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의력은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은 개인의 성향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의력은 폭넓게 사회적, 환경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축될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한자풀이에서 창고 곡간을 깨부순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것처럼 창고에서 처럼 곡식, 즉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는 제가 만난 유치부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친구들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봤어요. 캠핑을 갔는데 의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이 앉을 의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지푸라기, 벽돌, 자갈, 뭐 장작, 자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해결할 때는 간단치가 않죠. 마찰력도 고려해야 되고 뭐 어떤 재료의 무게 중심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연령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5살부터 5학년까지 했는데 5살 아이들은 힌트를 많이 줘야 돼서 빼고요. 6살부터 5학년까지 어떤 연령이 문제를 빨리 풀었을까요? 자, 대충 예상하셨나요? 자, 의자를 가장 빨리 만든 연령대는 바로 6, 7세 미취학 아동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8살, 9살, 1, 2학년 친구들이고 그 뒤로 뭐 3, 4, 5학년 친구들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이 친구들은 많게는 15분 정도 걸리고 짧은 친구들은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살, 7살 친구들은 5분 내로 모두 해결을 했어요. 고학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이 의자라는 외형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앉을 수 있음이라는 기능에 집중하기까지는 보통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행하고 쌓고 쓰러지면 다시 쌓고 뭐 순서를 바꾸거나 다시 해보고 재료도 다양하게 배치했어요.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특히 자루에다가 지푸라기를 넣거나 자갈을 넣거나 이렇게 시도한 경우가 유치부에서 훨씬 많았고 고학년일수록 자루에 뭘 담는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은 숫자가 점점 적어졌어요. 저도 이거 수업하고서는 조금 놀랐고 정말 아이들이 3, 4학년 정도만 돼도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 틀을 깨고 나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자, 존경하는 리사돈 교수님이 쓰신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지 않을까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학습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창조적인 사고가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작용하는 뇌 부분이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균형 능력이란 아이 능력과 문제 난이도 간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거울을 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학습이건 뭐 미술이건 창의력 수업이건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질문 그리고 문제 제시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된다라는 게 이 창의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학습과 창의력은 반대되는 말이 아님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 유치원 때 창의력 수업 빨리 끝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이 바뀌셨어야 돼요. 학습과 창의력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무수한 학자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의력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학원이나 기타 다른 학원들 상담하실 때 이런 질문보다는 창의력을 어떻게 이끌어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물감 만지고 무한한 자유로 그림을 그리거나 자유롭게 만들게 해서 생기는 창의력은 한정적일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 저는 아이들이 멀리 넓게 보는 시야를 갖게 하는 것,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게 돕는 것이 창의력이 자라나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끼리 모양의 자동차를 그린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아이에게 왜 너는 자동차를 코끼리 모양으로 그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냐면요, 저는 코끼리를 좋아해서요. 코끼리로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끼리 모양 자동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상상력이 좋은 겁니다. 자, 똑같이 물어봤을 때, 너는 왜 자동차를 코끼리 모양으로 그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냐면 차 탈 때 문 열고 타고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끼리 코가 길어져가지고 저를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 거울이 달려가지고 뒤에 차 오는 거 더 잘 보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창의력이 좋은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아이처럼 창의력이 뛰어난 똑똑한 아이로 교육하고 싶어서 수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브레인드로의 수업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인스타, 네이버 홈페이지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